예, 그러면 방금 전에 취재 기자와 함께 신제품도 직접 보고 또 어제 언팩 행사에 있었던 내용들도 정리해봤으니 그러면 평가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취재 기자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대표님의 시각에서 네. 어제 언팩 행사 좀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보셨어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방점을 짚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5가지를 한꺼번에 언팩 행사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숨은 전략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번 질렀다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노태무 사장도 그 부분을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갤럭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방점은 폴드폰이 과연 이 현재 스마트폰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포지션으로 자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면 플래그십 폰이 있고, 그다음에 노트 형태의 좀 큰 폰이 있고, 예. 저가형, 중저가형 폰 이 3개 정도 그룹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시장에서 폴드폰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그 마켓이 만들어질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플 생태계를 모방하지 않았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애플의 전략을 너무 추종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생태계 같이 갤럭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이 방점 지키고, 특히 어제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그대로 답습한 무선 이어폰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베낀 거랑 비슷한 정도의 이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율 배반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노태무 사장이 방점을 찍은 것이 소비자들의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경험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대부분의 언팩의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기술의 방점을 찍은 배터리가 더 늘어났든지 카메라 화소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기술적 디테일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은 60에서 120Hz 는다고 해서 사실 느끼지가 없고요. 8천만 화소에서 1억 5천만 화소가 간다고 해서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방점에 너무 한다는 것은 이 현재 스마트폰 혁신이 그만큼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 남았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들도 짚어봤고, 어떤 연결성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모방과 관련된 약간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스펙으로 어떻게든 계속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쉬운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많이 못한 것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정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들도 아직 실물로는 못 봤는데 어쨌거나 어떤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은 잡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폴더블 폰은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판매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추종과 모방,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에 대한 도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폴더블 폰은 어쨌든 첫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스마트폰 포트폴리오 시장에서 하나의 마켓 포지셔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 폴더블 폰이 작년에 폴더블 폰 1이 판매량이 한 50만 대 정도 되는데,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14억 대 정도 팔립니다. 올해 추정이 한 1.2%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한 14억 8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50만 대면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이 혁신이라는 방점을 찍을 수가 있고, 삼성이 이번 툴을 통해서 전작인 원의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고, 그 보완이 과연 시장에서 하나의 마켓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증되는 부분입니다.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애플은 어쨌거나 경험 쪽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스펙을 강조했었는데,
폴더블 폰 뭐 전작도 있었지만 이번 또 신제품을 통해서 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좀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에서도 앞서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는 역시 뭐 관련주는 계속 거의 얼추 다 추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매력적일지도 얘기는 참 많이 되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그 노트 요번에 그 갤럭시 노트 20, 그 노트 10이 판매량이 한 900만 대 정도를 했거든요. 그 노트 20이 현재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뭐 여태 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8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갤럭시 폴드폰의 올해 판매량, 그러니까 반기 남았잖아요. 판매량을 한 50만 대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관련된 주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혁신의 아이콘인 폴더블 폰이 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그러면 실제 그 기존의 스마트폰과 차이 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부분은 힌지 부분이죠.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회로 기판이 좀 다릅니다. 연성 회로 기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조금 시장에서 눈이 보는 것 같아요. 먼저 힌지 부분은 KT 바텍이죠. 그 바텍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삼성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 80% 공급하고 있어서 가장 아마 수혜주 될 것은 분명한 거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연성 회로 기판 RFP10이라 그러는데 네. 요게 이제 저 폴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 시장, SK 뭐 PI라든지 뭐 이런 PI 시장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구는 이 폴더블 폰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사업이 있어요. 네. 장비 기업들이 몇 개가 아마 파인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시장에서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힌지 부분,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이나 연성 회로기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UTG에 관련해서도 뭐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군들이 실제로 이제 실적을 쌓아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트 20로 넘어가기 전에 그 폴더블 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내놓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화웨이도 이미 내놨고 애플은 글쎄요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언제일지는 몰라도 오긴 올 것 같고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 같은 약간 혁신적인 폰이 나왔다가 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커버드 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약간 눈에 띄기 위해서 한번 내놨다가 혁신 아이콘을 내놨다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폴더블 폰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판매 대수가 그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다른 폰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유의의 숫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가 굉장히 의미가 관심이 가는 게 과연 2가 연 100만 대 정도의 확보를 한다면 이건 삼성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갤럭시 S 시리즈, 그다음에 노트 시리즈 외에 플래그십 모델을 하나 더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만약 안착을 할 수만 있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네. 애플과의 확실한 차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삼성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따라오고 애플까지 이 폴더폰 시장에 따라온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마켓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폴더블 폰 시장에 아직은 뭐 개화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도 어떤 신제품을 내놓고 어떻게 또 시장이 확대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노트 20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신제품에는 1억 화소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나 예, 봅니다. 그 그렇습니다. S20도 그렇고 노트 네. 20도 1억 화소 들어갔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상의 그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1억 화소의 방점은 뭐냐면 이제 은폐 행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1인 컨텐츠 미디어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사실. 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도 개인 방송을 하지만 그 노트북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1인 영화를 찍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발달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따라오는 게 1억 화소의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혼자 찍어서 그거를 4분의 1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셀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여기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려면 이 정도 화소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재의 이 하드웨어 기술은 아마 그 우리 1인 미디어나 1인 컨텐츠의 발달과 맞물려서 어떻게 따라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을 어느 스마트폰이 빨리 잡느냐가 아마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카메라 화소수는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카메라, 뭐 화소수 그리고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설명 듣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발표됐던 모든 제품들 생각해보면 다 무선 충전이 되는 맞습니다.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이제는 선 꽂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무선 충전을 더 애용하게 되는데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무슨 충전은 이제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대세고 예. 그 디폴트 값으로 아예 들어와 있는, 네. 있는 것이라서 뭐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문제는 무선 충전 속도와 안정성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용량의 문제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스마트폰의 소비 형태 자체가 대부분 동영상이나 단형태로 가 있어서 네. 기존에 쓰는 소비 패턴보다 훨씬 더 고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충족하는가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은평에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빨라졌고 그 말은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일반 그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면서 예.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 조급함을 얼마나 충족시킬 주느냐가 아마 계속 기술적인 트렌드 따라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충전 속도 때문에 무선이 더 편리한데도 굳이 유선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기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나온다고 하면 케이스 업체가 항상 수혜주로 꼽혔었거든요. 네. 언제부턴가 얘기를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폴드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왔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시너지를 예상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케이스 업체 중에 가장 큰 곳이 슈피켄 코리아인데 네. 슈피켄 코리아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9억에서 748억으로 꽤 늘었고, 근데 네. 영업이익이 더 늘었어요. 114억. 영업이익률이 거의 20%대 정도 됩니다. 20%대 되기 때문에 케이스 업체가 얼마나 호황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플래그십 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가다 보니까 네. 플래그십 폰 보호와 플래그십 폰의 폰을 바꾸지 않더라도 케이스를 바꿈으로써 바꾸는 형태의 소비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또 핸드폰보다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케이스 업체가 굉장히 호황을 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폴드볼 폰이 나오고 이렇게 진귀폰이 나오면 케이스 업체 종목을 보는 거는 저는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신제품에 대한 후광 효과도 있었고 그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휴대폰을 바꿀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케이스만 바꿔도 새 핸드폰 쓰는 느낌은 실제 들잖아요. 이번에 그 조사업체에서 플래그십 폰이 나왔을 때 바꿀 예. 의향이 있느냐고 했을 때 30%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조사업체에서 그 갤럭시 S20 노트가 기존 판매량보다 한 10% 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건 줄지만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는. 그러겠네요. 아마 시장 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설명해 주시다가 그러면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설문조사 때문에서라도 글쎄 이번엔 갤럭시 노트 20 대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 판매량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현재 그 갤럭시 노트 20의 첫대 판매량은 글로벌 조사업체 몇 군데를 보니까 약 850만 대로 추측을 해요. 네. 그 첫해, 그 1년 정도를 보는. 참고로 노트 10이 한 900만 대를 했기 때문에 한 5% 정도 줄어든 수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드냐면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들의 30%가 스마트폰 구매 지출을 20% 줄이겠다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 코로나12 영향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폴드볼 폰 시장은 시장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걸 많이 노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모 유명 업체와 조인해서 300만 원, 400만 원대를 내놨는데 리미티드 폰은 다 나가버렸죠. 톰 브라운 에디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톰브라 에디션이 이번에 또 나오는데 400만 원대를 예상하거든요. 예. 근데 이미 매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기존의 플래그십 폰 모델은 일반 소비자들을 향한 것이라면 시장에서
폴드볼 폰 같이 리미트되고 한정된 폰은 그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명품은 더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죠. 아마 스마트폰도 좀 더 다변화되면서 그런 특화된 시장을 계속 누리지 않을까. LG에서도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시장을 노리면서 그 시장은 별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가 제품이 이익률도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모로 또 새로운 시장이자 또 수익률에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기사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 진지하게 걱정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네. 시장 분위기에서는 네. 지난 2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화웨이였단 말이죠. 네. 아무리 애국 소비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감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위협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의미 부여하십니까? 저는 사실 큰 의미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1위 사실은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마켓 쉐어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마켓 쉐어가 35%고 애플이 17%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애플이 훨씬 높거든요. 사실은 기업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웨이의 이번에 2분기 세계 1위는 저는 어떤 한시적인 효과, 뭐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한시적 효과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제재 때문에 2분기 해외 출하량이 확 줄였어요. 27% 줄였는데 내수가 70%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2분기에 5,370만 대를 팔았는데 화웨이가 5,080만 대 약간 넘어섰는데 네. 지금 3분기에 중국이나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어차피 삼성이 지금 얼마나 줄어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나 그 외 시장의 회복세를 본다면 1위 탈환은 그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화웨이의 이번에 1위 탈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짝이라는 맞습니다. 말을 예, 네.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주가와 관련해서도 한번 네.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7월 그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3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전체 반도체 업황이 좀 움츠러들 수 있다라는 네. 걱정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폰 IM 부분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좀 그러면 물론 1차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겠지만 이걸 필두로 해서 좀 실적 선방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래야 또 6만 원 선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상황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했던 건 지난 2월 2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메모리. 근데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1억 1천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31% 전반기에 대비해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폰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섞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번 은팩 행사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노트 20이 한 5% 정도 주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폴드볼 폰이 50만 대로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동력으로 주가가 그렇게 저는 오를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삼성전자는 역시 반도체다. 스마트폰의 그 시장 사이클은 그렇게 수익률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긍지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물론 3분기에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는 동력은 약간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언팩 행사 효과 때문인지 오늘 장에서는 물론 1.58% 현재 구간에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업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확실한 6만 원 선 돌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6만 원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지만 여전히 액면 분할 전의 가격으로 6만 원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300만 원의 한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 한계점을 또 뚫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